가릴까요? 그쵸. 오땡땡땡. 그 다음에 패땡땡땡.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약 알고 제대로 알고 먹읍시다. 알강 모르강 시간입니다. 선배는 요즘 여름이라 많이 더운데 선배는 힘들면 보통 혓바늘이 나는 타입이세요? 아니면 입술에 포진이 생기는 타입이세요?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피곤하면 혓바늘도 그렇고 요 입술 주변 특히 위쪽에 많이 포진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좀 고생하면 없어지긴 하잖아요. 맞아요. 뭐 약을 따로 바르시거나 이러시나요? 저는 심할 때는 좀 약을 바르는 편이에요. 뭐 오라 머시기 뭐 이런 약들 막 유명한 것들 많잖아요. 해가지고 좀 바르고는 있는데 이런 구내염 관련해서 좀 치료제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요즘엔 또 패치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네, 약의 종류와 그리고 약에 대한 이제 사용법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주의사항도 함께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혓바늘 우리가 구내염이라고 하죠. 그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주로 공부하는 학생이나 성인들이 무리하다 보니 피곤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비타민 결핍, 주로 비타민 B군이 결핍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 중에 호르몬의 변화, 또 입안의 상처, 교정을 하신다든지 틀니를 하신다든지 또 내가 음식을 먹다 깨무는 경우 있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입안의 상처, 또 충치나 치석같이 구강 상태가 많이 불량한 경우도 생기지만 또 반대로 계면활성제, 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고 하는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 가글이나 치약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혀나 입안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입안에 동그랗게 생기는 이런 혓바늘들은 구내염의 한 종류인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술 주변이나 입 안에 수포와 함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일종의 구내염인데요. 입 안에도 수포가 생기고 입 겉에, 입 주위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단순 포진성 구내염입니다. 또 곰팡이균 감염으로 나타나는 칸디다성 구내염으로 어린 아이들이나 구강이 많이 건조하신 어르신들, 또 천식 치료를 위한 흡입기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 그럴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발병하는 질환으로 입안에 거미줄이 쳐진 것처럼 흰 줄에 염증이 생기는 구강 편평태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약방! 보통 구내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소적으로 입안에만 발생한 구내염의 경우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잘 낫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소적 스테로이드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땡땡땡, 그 다음에 패땡땡땡 요런 거 가장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연고형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스테로이드 성분의 의약품으로 이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고요. 그 다음에 바르는 요 알땡땡 뭐 일시불 고통이라고 말하는 알땡땡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 번에 극심한 고통으로 빨리 구내염에서 회복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많이 쓰시는 제품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글 형태로 아프 니땡땡땡 하는 아프 무슨 큐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신동엽 씨가 선전을 해서 엄청 한번 히트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 소염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 한참 히트를 하다가 요즘 반응은 조금 시들합니다. 예, 그렇게 가장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찾으시는 제품은 저희 약국에서는 이 알땡땡, 이 극심한 고통, 이 알땡땡을 즐겨 찾으십니다. 사람들마다 선호하시는 것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썼다가 이게 요거보다 이 오땡땡땡이 패땡땡땡보다 이 스테로이드 레벨이 더 높아요. 이건 한 중 정도 된 레벨 4고요. 스테로이드 레벨이 있거든요. 얘는 7등급 정도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 레벨이 낮다고 해서 효과가 더 없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마다 쓰셨을 때 더 선호도가 다르고 느낌이 발리는 그
발림성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게 더 잘 낫는다 하는 것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트리암시놀론 1mg 들어있는 거하고 여기 덱사메타손 성분이 들어있는 거하고 또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발림성 면에서 저한테는 별로여서 얘를 또 계속 발랐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빨리 낫지 않아서 결국엔 비타민 B군을 같이 챙겨 먹었을 때 좀 나았다. 저는 그렇게 있었어요. 요건 애기들한테 조금 순하게 애기들한테도 쓸 수 있지만 애기들한테는 일주일 이상 쓰는 거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다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당화혈색소나 혈당을 굉장히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무디신 분도 있지만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서 쓰셔야 되고, 바르는 것도 좋지만 이제 먹어서 탈 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물론 탈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물감이나 찜찜한 기분들, 그런 것들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쩔 수 없는데, 요런 아프땡땡 이런 거는 붙이는 패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고, 먹을 때 통증이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 먹기 바로 직전에 붙이시면 삼키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좀 주의하셔야 되니까 밥 먹고 나서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생각보다 접착력이 좋아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한번 붙으면 투명하게 싹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물감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혀 끝이나 구강 점막 앞쪽으로는 붙이기가 쉬운데, 이 안쪽으로는 깊은 상처, 깊은 곳에 들어있는 상처는 굉장히 붙이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침이 없어야 되거든요. 붙일 때 건조한 상태로 붙여야 되는데, 그런 침이 많이 생성되는 곳, 요 침샘이 있는 근처 이런 데는 붙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깔 때 조심해서 까셔야 돼요. 그때 세게 팍 누르면 깨져요. 부러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심해서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까셔서 앞쪽 뒤쪽 이렇게 하얀 쪽 면이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해서 앞쪽에 붙이시면 좀 효과는 좋으실 것 같아요. 연고라 패치로 잘 안 낫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구내염으로 고통이 심한 경우에는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자극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체의 다른 부위에 특이한 증상이 있거나 발열, 오한, 구토, 무력감 등 이상 반응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내과나 소아과를 방문해서 전문의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하시는 것들은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예방의 첫 번째 목표일 것 같은데요.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C가 아니고 B군이요. B군이 많이 들어있는 100ml 이상 들어있는 거 드시는 게 좋아요.